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우리 XRP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XRP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눌렸지만 하단 3,500원 라인, 그리고 특히 이 하단 라인 밑에 부분을 지켜주면서 다소간의 등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트럼프를 필두로 한 관세 정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은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XRP 하방을 지켜주면서 움직여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수급 유동성이 결국엔 아직은 좀 약한 모습이죠.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 국면에 있지만 중장기적 강세 흐름은 유효하기 때문에 주요 분기점 잘 체크해서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자, XRP의 움직임, 전략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좋은 정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XRP에 대한 타점, 대응 전략 정보를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살짝 눌렸을 때 XRP 3,500원 아래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안내해드렸죠.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트럼프, 한국산 등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의 25%를 4월 2일부터 발효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에 또 일부 압력을 좀 받는 모습이지만, 자,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고 미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눌린다면 이거를 흔들리지 말고 눌림 분할 타점으로 잡아가야 된다. 이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만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미 오픈되어 있는 악재이고, 그리고 4월 2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4월 2일 날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재료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불안감에 관망을 보였던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게, 자, 오늘 GDP 성장률에 관한 경제 발표가 있죠. 그리고 내일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CPI와 PPI를 봤을 때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수치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PCE 이게 좀 중요하죠.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는 일단 관점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 XRP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호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 준다면 비중을 아직 다 못 채우신 분들은 천천히 비중을 더 채울 수 있고, 또 신규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고점에서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눌림목 찬스를 활용해야 된다. 이로 인해서 평단을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SEC 위원장으로 지목받은 폴 애킨스가 인준 청문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자산에 대한 노이즈가 약간 있지만 현재 큰 리스크 없이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또 OCC 통화감독청 청장 골드의 결정 부분도 남아있고, 이제 또 다가오는 이제 CFTC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라이언 컨텐즈 인준청문회가 곧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지금 각 기관들의 수장으로 지명받은 인물들이 모두 친암호화폐 인물들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SEC, OCC, CFTC 위원장들이 안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 가이드라인의 우호적인 입장 부분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빠른 변화의 시작을 예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건 XRP 리플 소송에 대한 완벽한 종결,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들을, 또 IPO도 있죠.
결국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경우 ETF와 IPO에 대한 진행 부분도 빨라지기 시작할 거다.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근 어제부터 해서 다른 코인들은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캐딘서독스월드 상승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 XRP는 안 가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XRP는 먼저 3월 11분 10일경 저점 다시 한번 찍고 반등을 먼저 시작했죠. 저점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먼저 약 한 25% 먼저 상승이 나온 후에 그다음 다른 코인들이 이제 저점을 잡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동성이 좀 쏠리면서 XRP 약간의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박스권 흐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눌림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쵸. 그때를 분할 매수의 찬스로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드렸죠. XRP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공지사항이 있어서 먼저 안내해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무료 단기 코인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 3월 24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25일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지코인을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270원 부근 분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297원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지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이 3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 말씀드렸고 270원 부근에 매수 타점 잡아드렸죠. 충분히 눌림 주고 갔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또는 297원 부근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유튜버로서도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몰빵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도를 안 하고 계속 더 갈 것 같아서 홀딩 하지 마시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항소 철회를 SEC가 먼저 내비치면서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시장이 좀 약세인 부분도 있었고 아직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먼저 1차 판결에서 벌금과 5년간 증권 관련 자금 조달에 대한 금지 조항 이 부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리플 교체 항소를 포기를 했죠. 자, 협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SEC와 벌금 1억 2,500만 달러 중에 5천만 달러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리플에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죠. 바로 이 5년간 자금 조달 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협의 중이다. 다만 벌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금지 조항에 같은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 대한 판결, 조정이 필요한 거죠. 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NS를 통해서 벌금 부분을 7,500만 달러는 리플 측에 반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법원에 의해서 부과되었던 표준적 금지 명령의 해제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 이 두 부분들이 일단은 협의가 된 부분이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SEC 위원회의 투표, 이를 통해서 법원에 협의 내용을 제출해서 확인하는 최종 법적 절차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최종 협의사항 합의가 되게 되면 더욱 부각을 받고 상승할 여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잘 체크해 봐야 될 중요한 사항인데, OCC 통화감독청에 이어서 미국의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죠. 평판 리스크에 대한 폐지를 추진, OCC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러면서 암호화폐의 디뱅킹, 철회에 대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 결국 SAB 121 철회와 함께 지금 초크포인트 2.0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죠. 자, 결국에 이게 전통 금융권에서의 암호화폐의 보유, 활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디뱅킹, SAB 121, 초크포인트 2.0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죠. 자, 그게 해소가 되면서 결국 암호화폐의 더 큰 전통 금융권들, 은행부터 해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수요의 증가, 결국 유동성의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 돈이 들어오면 작은 돈들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ETF에 대한 금융권들의 투자 부분들이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XRP, ETF에 대한 부분도 승인 심사 중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될 경우 유동성의 공급들, 특히 그리고 또 ETF를 갖고 있는 코인들의 유동성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특히 자, 바이낸스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의 대기 자본이 역대 최고인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ETF에도 다시 한번 매도가 계속되다가 다시 한번 순유입이, 자금 유입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또 이 돈이 알트코인들로 흘러가게 되면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XRP가 가장 큰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올해에는 바로 이 디파이에 대한 시장, 그리고 RWA에 대한 실물 자산화 토큰이죠. 개화의 시기를 맞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플 또한 XRP와 RLUSD를 통해서 이미 디파이 생태계와 RW 생태계의 확장성에 진입을 했죠. XRP는 디파이의 확장성을 위해서 체인링크와 협업을 통해서 가격의 정형화, 그리고 RWA는 RLUSD가 바로 온도 파이낸스를 통해서 이 블랙록의 비드란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생태계 확장에 대한 시작을 이미 했죠. 자, 블랙록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북미 외 첫 암호화폐 상품을 유럽에 출시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플, XRP, ETF에 대한 출시 부분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블룸버그 TV에서 갈링하우스가 언급을 했죠. 자, 그리고 블랙록 관련해서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를 했을 때 블랙록 행보를 볼 때는 일단 합리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지만은 결국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리플, 그리고 SBI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결국 리플의 투자 뒷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XRP의 흐름을 보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700원대부터 쭉 지금 5,000원대 가까이 거의 6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인 후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던 이유는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슈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무언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정책과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자, 이 부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약간 떨어진 거죠. 자, XRP에 악재가 있어서 밀린 건 아닙니다. 호재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법적 리스크에 대한 종료, 그리고 ETF, 그리고 IPO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원초적인 국제 송금과 결제 분야의 확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정이 생각해보면 다른 코인들보다는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반등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나와줬어요. 자, 이제는 이런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위의 물량들을 소화가 끝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큰 그림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눌림 줄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12월 달부터 지겹게 말씀드렸던 게 이 3,000원 라인은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최근에도 여기 3,000원 찍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자, 다소간에 살짝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3,000원 부분 집중을 해서 저점,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박스권 만들면서 심리적으로도 매도 물량들을 좀 더 흡수하기 위해서 박스권 흔들고 갈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상승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눌렸죠. 자,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우리는 저점에서의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방향성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입장과 규제 완화와 우호적인 정책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시장은 상방으로의 흐름 움직일 거고 또 XRP의 모멘텀 이슈들은 강하죠. 결국 이번 주 발표되는 아까 GDP랑 PC 그리고 4월 1일 관세 때문에 약간의 관망세는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발표 때 변동성은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밑으로 흔들어 준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 하단에 있을 때의 저점, 분할 매수의 찬스로 잡아야 되고 다시 한번 이 지금 요 상단 라인 저항들을 돌파를 못하고 박스권을 모이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그쵸? 4,000원 이상 안착을 하게 되면 이 디지털 자산 비축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나왔을 때 이 앞전 물량들 어느 정도 소화했죠. 그리고 크립토 서밋 이슈로 인해서 상승해 나왔다가 내려갔고 다시 한번 그 물량을 여기서 좀 받아줬죠. 자, 이 앞전 물량들 한 번 더 받아주는 게 가장 이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살짝 누르고 그다음 4,000원 다지고서 다시 한번 그때 상승할 때는 이 앞전에 대한 돌파 시도할 건데 그때는 트럼프 정부의 이슈와 함께 정책들과 함께 XRP에 대한 모멘텀들 다시 한번 불어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분명히 한 번에 그냥 쫙 오르면 좋겠지만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차트는 없습니다. 분명히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를 계속 반복할 건데 자, 이런 부분에서 또 늘어진다고 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죠. 분명히 여기 저점에서 분명히 저는 3,000원 라인 확실히 지켜주니까 이 라인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이 라인에서만 잡았어도 어떻게 됐어요? 계속 수익을 내는 거죠. 이 앞전에도 그랬고.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관점에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어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서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실시간 대응 타점들이 중요한데 영상으로는 바로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XRP에 대한 타점, 대응 전략 정보를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 어떻게 참여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문자로 안내해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잠깐만 시간 내셔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XRP에 대한 타점, 대응 전략 정보를 실시간 잡아드리니까요. 같이 대응하시면서 XRP에 대한 수익의 기회 저와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평단도 매수가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체크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텔레그램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뿐만 아니라 XRP 또 관련되어 있는 에이다, 헤다라, 텔라루멘도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죠. 또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XRP도 어제 미리 이 구간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도지코인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소닉 SVM. 자,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서 이제 저항선 여기 돌파할 것 같아서 411원 부근 천천히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30분 봉으로 볼 때 그때가 요 타이밍이었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자, 보면은 단기간 급등 나오고서 다시 한번 눌렸죠. 그리고 또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다 체크해서 수익 다 냈죠. 자, 그리고 또 밀렸어요. 그리고서 또 절절되고 있다가 어제 또 상승이 나왔죠. 계속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410원에서 400원 부근 언저리 부근을 계속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큰 상승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 7일선 언저리 부근 지지 테스트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체크 하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으실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도지코인도 타점 잡아드렸죠. 270원 언저리 부근에서 천천히 분할로 잡아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요 거래량이 벌써 한번 들어와 줬기 때문에 반등의 타이밍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서 도지코인 그때가 이때였죠. 여 밑에 처박혀 있을 때. 자, 그리고서 지금 양호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 300원을 돌파를 살짝 했죠. 일단 분할로 매도를 했지만 약 12% 정도 또 수익을 챙겼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XRP 하단 부분 3,500원 언저리 밑에 빠지면 천천히 잡을만 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방 지지 체크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레이어 제로 4,625원 부근 언저리에서 이제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가 이때죠. 자, 그리고서 지금 현재 약 7% 이상의 지금 흐름 잡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관점에서 이거 빨리 보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구간에서 좀 더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서 좀 더 나오고,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텔레그램에서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저와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탠스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불장을 시작을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곧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기 때문에 이어진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구간 여유롭게 보시면서 추세는 결국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트레이더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